어우어이 흠 우이아어 우이아어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작용과 나이, 이전 시간에 말한 천간의 나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은 항상 변하는 것이 주인이고 항상 누구라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때때의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판단력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기준에 맞는 행동, 즉 천간에서 짊어지고 태어날 때 짊어지고 나이에 비례한 생각을 때때에 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찌 보면 저 친구가 참 어른스러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애 같은 짓을 하나? 예, 계절이 바뀌어서 나이가 적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가 작은 사람도 계절의 나이가 많으면 많은 짓거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도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항상 변한다. 예. 저 친구가 어떻게 참 예전에는 그냥 좀 야성미가 넘치고 무슨 일에도 박력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나이 좀 지나고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아주 여자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됐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양의 기운인 순놈의 기운이 짊어지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나이도 어리면서 암놈의 시기가 도래가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고요. 예, 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항상 밖으로 내뻗치는 양기의 기운이 아니고 때의 계절에 의해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즉 암수의 기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여자라고 해서 항상 좀 내성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 여자이지만 스스럼의 시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게 되죠. 또 활동력이, 또 영역이 넓어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드센 여자들이라 그러죠. 있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순놈이니까. 봄에도 순놈, 여름에도 순놈, 가을에도 순놈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일반 여자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의 껍데기 몸을 빌려왔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때의 암수와 나이의 관계에 의해서 변하고, 또 암놈에서 순놈으로 갔다 순놈에서 암놈으로 갔다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암수육자법의 관계에서 내가 육식갑자의 오행을 풀어서 비밀을 말씀드린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얘기가 다 들어있죠. 예. 나이의 관계, 암수의 관계, 계절이 때의 관계,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변하는 세상에 항상 남자라고 해서 숫스러운 짓만 하느냐? 아니다. 또 여자라고 해서 항상 암스러운 짓만 하느냐? 아니다. 때의 계절에 따라서 또 암수가 바뀌고, 뭐예요? 또 나이가 바뀌고, 나이가 바뀌면 바뀐 만큼 또 어린 짓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도 나이가 바뀌면서 또 어른스럽게 또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은 항상 그 자리가 평등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을 스님 이래야 내가 순놈이 좋아요? 암놈이 좋아요? 이거 아닙니다. 때에 그러한 암수의 기운과 나이의 행위가 뒤따른다 이 얘기를 할 뿐이지 무엇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생명 하나라도 다 귀한 생명들이지 어느 생명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함께 너도 신, 나도 신, 다 신들이 세상입니다. 왜 신들이 세상이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먹박듯이 뚝뚝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때가 되면 스스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아침이 변해서 정오에 낮으로 가고 낮이 저녁으로 갈 때 다투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바닷물에 온갖 강들의 물이 다 흘러듭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물들이 한강의 물도 양자강의 물도 흘러들이고 미국에서도 또 역시 그 물들이 바다로 다 흘러듭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양이 그 바다에 그 넓은 바다의 물들이 다 흘러들이는데 그 물들이 하나로 섞이면서 다투는 거 봤어요? 야, 너는 미국 물이야. 아, 너는 동양의 물이야. 너는 아프리카 물이야. 싸우는 거 봤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렇게 어우러져도 다툼이 없습니다. 단지 누가 싸워요? 사람들이. 예, 신들이 싸우는 거죠. 신들이. 예, 신들이 뭐 때문에? 지가 더 잘났다고. 지가 잘나고 지가 편하게 살라고 노력을 안 하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조금 어긋난 얘기인데, 자 여기서 살펴보면 봄에 이제 정 4살이죠. 4살에 여기도 여름에도 4살, 그 이제 가을이 가면 6살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총 14살이 되는데, 여기는 여자분은 5살이죠. 이거 6살이죠. 이거 7살이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13살이네요. 뭐야? 아니지, 13, 18, 참, 18살. 전체적으로 여자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태어날 때 순놈으로 왔죠. 무. 그러니까 무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은 뭐라 했어요?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예. 하늘의 독수리고 땅에서는 개입니다. 바다에서는 가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압하는 힘이 강합니다. 무토가 있을 경우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는 정화, 이거 순놈입니다. 정화 순놈이에요. 기 암놈이에요. 이건 전체적으로 판단력이나 모든 것에서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인은 어때요? 진취적이죠. 진취적으로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휘젓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이럴 때는 남자는 여자를 서포트하고 그냥 그래, 당신이 나가서 열심히 하시오. 남자는 이제 뒤에서 말하는 보좌관 노력하는 거죠. 누가 남자가 보좌관, 자기 부인의 보좌관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짊어지고 계절의 나이와 때의 나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세상은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보죠. 신년 정, 기, 날 태어났어요. 여자는 경, 신, 인. 이건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부인이라 되겠지만, 전체적인 나이가 18살. 여기는 24살. 여자가 월등히 많죠. 이거 다 수수놈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면은, 자 태어날 때 8살이죠. 이거 4살이죠. 이거 6살이죠.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내려왔죠. 내려왔다 살짝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나 이건 어떻게 돼요?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어떻게 쭉 올라갔죠?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어때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살아가는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왜? 굴곡이 없잖아요. 나이가 일곱에 들어가면 저 위에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하자면 주위에서 이 여자를 많이 보필해주고 여자도 역시 많은 사람과 사귀면서도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뭐예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문이설로 거짓말하고 속닥속닥해서 뭐 이쪽 저쪽 이간질 시키고 이러다면 남들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주겠어요? 한두 번이야 되겠지만 아이 저 사람 못 써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7살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여름에 8살로 가을에 9살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과 교우를 안 해도 이 대상의 여자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반면에 남자는 태어날 때는 8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여름에 4살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가을에 살짝 2살 올라갔죠. 그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두 부부가 만났을 때 요거 이제 시는 이제 뭐 봄이니까 다 빼놓자고 하자고요. 빼놓다고. 그럼 부인을 만났을 때 8살의 순놈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4살의 순놈이지만 8살 먹은 순놈한테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여간 남자는 차분하게 하여간 여자의 어떤 말들을 잘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4살에서 또 6살 올라가고 여자는 또 8살에서 9살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 부부는 그래도 금슬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 일방의 나이가 많아도 그 나이의 오름을 같이 타고 올라갔잖아요. 태어났을 때의 나이는 다르지만 내가 두 부부가 살아갈 때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같이 오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래도 금슬이 좋다. 왜냐하면 금슬이 좋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봤을 때에 서로 한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한쪽에서 나가서 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정직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뭔지 아세요? 예? 세상에 정말 무섭다고 할 때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예? 거짓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 왜냐하면 거짓말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버림과 동시에 남들을 또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철 스님이 참 어떤 좀 분이 이제 참 스님 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한마디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니를 속이지 말 그래. 네가 니를 속이지 말 그래. 저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도 쉬운 인생의 철학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기년생이 정달 태어나서 기날 태어났어요. 여자는 경, 정, 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16살이죠? 이것은 16살이죠? 나이가 같나? 그렇지, 나이가 같네. 16살에서 나이가 같네. 그런데 때의 계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봄이니까 이제 일단 서로 크게 뭐 암수의 관계에서는 중요하지만 부부 생활에 가서는 이제 그렇죠. 근데 정화 4살에 말하자면 그 시기에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같은 나이에 같은 순놈이니까 어때요? 이제 뭐 연애할 때도 막 참 말하자면 참 아주 많은 열렬하게 말하자면 어느 한쪽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열심히 하여간 뭐 좋아도 했고 싫어도 했고 하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네, 같은 동갑이니까. 실제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실제에 내가 뭐 몇 살, 이거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가을이 가면서 6살로 됐죠? 여기는 5살이죠?
됐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암수가 바뀐 거예요. 암수가. 남자가 6살이면서 암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1살 어리지만 쑥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음양의 광희는 너랑 나랑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할 정도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활동이 많은 거죠.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순놈이니까 쑥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나이 봤을 때는 전체 나이가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부부싸움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하는 부부입니다. 이건. 남들이 볼 때는 뭐 근사하게 뭐 이런 줄은 모르나 하늘에서 짊어진 나이가 전체적인 나이가 같고 이 또 남자 여자의 암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막 항상 참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하면 아주 이 복잡복잡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두 부부는 나이가 같으니까 서로 존중해 준다면 서로 잘 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간의 나이와 암수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뒤바뀌 여자가 가을에 이제 그 순놈이 되고 남자가 암놈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지키는데 남자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가정도 원만한 가정이 안 되겠어요? 이제 공부 얘기는 좀 접어두고 이전 시간에 이제 태공망 여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소나기가 내리는 날 말에 정자 그 강가의 정자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서백창이를 만나서 둘이 문답을 하게 되는데 서백창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물음을 탁탁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천하를 경영하는 데에 이 천하를 도모하는 데에 어떤 지략을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쫙 읊어내니까 나중에 요즘 말로 뻑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 주나라 말하자면 이제 그 문왕이 서백창이를 그 태공왕 여상을 강태공을 말하자면 이제 야 당신 나의 스승이고 나의 그 총괄함을 말하자면 총리직을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총리직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줘요. 어찌 보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주나라의 그 힘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가 도모해요? 세상은 인물들이 만나서 그 인물과 인물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그릇이 큰 인물이냐 작은 인물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책이 다 다르듯이 몰락해가는 주나라에서 말하자면 대단한 인재를 구해서 이제 참 도읍지를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형제간, 자기들이 시족, 말하자면 시족 일족으로 해서 이제 그 경영을 하는 거죠. 왕족들 중심으로 해서 서로 높은 직을 주고 이렇게 받고 하는 이런 형상인데 강태공한테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딱 갖다 그냥 바로 그냥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자리를 만들어서 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거기서 이제 강태공의 그 사는 집도 좀 볼 겸 겸사겸사 봤더니 참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랬든 어쨌든 저기한 이 서백창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이제 하루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또 부인과의 얘기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그 강태공이 말하자면 그 왕의 비서관이 총리가 돼서 이제 참 한양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한양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소문을 아랫동네에 살던 그 부인이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왕과 이제 강태공이 이제 참 말하자면 이제 마차를 끌고 탁 타고 가는데 부인이 탁 길을 세우죠. 여보, 나 당신하고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나도 데리고 가시오. 그러니까 강태공이 마침 옆에 물 길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어서 잠깐 불러 세워서 잠깐 그 물 좀 주시오. 강태공이 다 물을 부어가지고 부인 앞에 가서 쏟죠. 쏟고 당신이 이 물을 남김없이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내가 데리고 가겠소. 너무도 유명한 얘기죠. 어떻게 물을 쏟아진 물을 다 담을 수가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들은 때의 일입니다. 때. 그러니까 여인은 강태공의 여인은 말하자면 응? 참 지나간 일을 내가 또 너무 또 붙잡았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강태공이 중앙 무대에 말하는 한양, 우리로 말하는 한양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서백창이하고 이제 뭐 오랜 세월을 같이 한 건 아닙니다.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들 서백창의 아들이 무왕 이제 서백창이는 문왕이고 서백창의 아들이 이제 문왕인데 문왕의 시대로 통해서 주나라가 어마어마한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그냥 서백창의 강태공이 아주 그냥 큰 나중에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제나라라고 하는 저 변방의 나라를 강태공한테 하사합니다. 제나라의 말하자면 왕이 되는 거죠. 강태공과 자식들이. 자, 그럼 여기서 강태공이 주나라의 그 서백창이를 만날 때의 나이가 80이었답니다. 80. 뭐 정확히 79세라고 하는데 79세나 80이나 80이라고 하는데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보필하면서 20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거의 100살 정도 안 살았겠어요? 아, 이게 대단히 장수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의 얘기니까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한 2500년, 3000년 전에 100세의 걸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아주 오래 장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자신이 때를 기다려서 항상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강태공이가 그렇게 출사를 하게 된 것이지 준비 안 하고 고기만 잡으러 낚싯 때만 하고 휘어들었다면 과연 서백창이가 그 사람을 인정했겠어요? 인정하지 않았겠죠. 세상의 모든 일은 때입니다. 때. 실상 80세가 되도록까지 백수를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30, 40대도 아니고 80세까지 자기 할 일 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비둥비둥 논 백수 아니에요. 백수. 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60이 넘어가면서 나도 한갑을 넘어갔으니 나도 지치는 만큼 지켰으니까 나도 이제 저 아랫동 내려가서 말하자면 좀 자식들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해가지고 별거 생활하고 말하자면 이제 떨어져 사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하자면 그 마누라 그 부인한테는 퍽퍽했겠어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다려줄 여자는 있을까요? 나이 80이 되도록 저 사람이 한번 출사해서 한번 큰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부부지간에서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든 얘기입니다. 백수지만은 강태공은 자기가 뜻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담고 있는 이 큰 뜻을 누군가는 알아봐 줄 것이다. 그걸 믿음 하나로 80살까지 백수를 지냈다는데 그것도 보통 배짱이겠어요? 먹은 것이 제대로 했겠어요? 입는 의복이 제대로 했겠어요? 네. 우리가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광부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광, 요거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광자.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따라자면 태공망 여상은 철저하게 미친 사람이죠. 80살까지 미쳐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왕의 신임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지 자손들은 전부 다 왕족이 안 되지 않았어요? 제 나라 왕이 제 나라를 물려주니까 제 나라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제 나라가 변방에 있는 나라, 별볼 이루는 나라인데 강태공이는 그 자손들에게 나라를 가리키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부강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미치지 않고서는 광기가 없고서는 그렇다고 해서 광기로 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 깊은 뜻을 품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내겠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미치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남을 해치면서 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태공왕 여상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자기의 소신대로 미쳐서 남들이 볼 때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는 못대가리 하나 참 실에 띄워놓고는 그 던져놓고 그거 봤는데 고기가 잡힐 리 있겠어요? 고기 잡는 건 아예 생각 자체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지의 변하는 이치, 바람, 햇빛, 물의 출렁거림 이런 것들을 사시사철을 익히면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인류의 그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것을 바다라고 하는 판 위에서 딱 깔아놓고 동쪽에서 군대를 일으키니까 서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남쪽의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참 세세하게 연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에 빠져서 80살까지 백수로 했으니 오죽했겠냐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지금도 강태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낚시, 민낚시, 즉 그냥 쭉 못대가리 해놓고 낚시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미쳤던 거예요. 철저하게, 즉 자연의 순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육도 삼약의 원칙을 다 거기서 달달한 거지. 그만큼 미쳤던 사람 아니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미쳐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바꾸고 무엇을 할 것인가 뜻을 세워서 남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라도 미쳐보십시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